안녕하세요. 리테라일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신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시립대학교까지 오늘 이제 끝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 아직 뭐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대학들은 상당히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뭐 아직 하지 않았던 외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홍익대라든지 그리고 또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아직도 이제 뭐 해야 될 대학들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기록을 쌓아가면서 저도 이 입학 전형 변동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고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각 학교들 동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이 입학기에 관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각 학교들이 이제 2025학년도에 어떠한 부분에 이렇게 변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이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동영상들을 좀 여러 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단순히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입학 전형만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학 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입학 전형의 변화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의 입결이나 경쟁률에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추후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는 또 어떠한 전형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이제 시립대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자, 2025학년도 자 주요 내용에 자 이제 주요 내용으로 자 논술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75명에서 74명으로 한 명이 감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전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만 변동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뭐, 다른 대학에 비하면 사실 이제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좀 적은 편이죠.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 논술이 없고 자연계열 논술만 있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인데, 자, 일단 전형 방법의 변경 사항들이 좀 있네요. 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의 실질적 영향력 증대를 위한, 자, 계열별 반영 교과 통합 및 전 과목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일 중요한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거,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립대에서 제시한 입학 전형 계획안의 비교표를 한번 좀 살펴보면 뭐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전형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전형 방법에서 변경을 했다고 하니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일단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다. 그거는 뭐 동일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학생부 반영 방법이 이게 지금 2025학년도입니다. 2025학년도인데, 자, 2025학년도 지금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니까, 자,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90%, 그래서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이요. 자,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중은 10%, 즉 성취도를 반영하는데, 자, 이제 여기에 당구장 표시로 석차 등급 및 성취도로 평가된 전 과목을 반영하겠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전 연도 24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 자,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90% 반영 비중이 90%라는 건 동일하고 석차 등급 반영하는 것도 동일한데, 자, 지금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 반영 비중은 동일한데, 자, 전 과목을 다 반영한 게 아니라 인문과 자연 같은 경우에 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중 상위 3개 과목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형,
과학교과 중 상위 3과목만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상위 3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들도,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 군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전 과목들을 다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성취도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전 과목이 들어간다고 해도 반영 비중이 지금 불과 10% 정도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성취도라고 한다면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B가 한두 개 정도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변화 포인트가, 그러니까 입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이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요쪽에,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나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모든 과목들이 이제 다 반영됐던 이 부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반영 비중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쨌든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제 생각에 전체 10%의 반영 비중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아주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변동사항은 없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수시 전형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보다 좀 직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모집 인원에 대한 비교인데, 자, 2024학년도에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230명이었는데 이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194명이니까 지금 인원 감소가 꽤나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아마 이런 모집 인원의 감소 같은 경우, 축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종합. 자,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인데, 자, 시립대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가지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1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 전형은 면접형, 그리고 2 전형은 서류형,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이 학생부 종합 전형 1이라고 하는 면접형의 경우에, 자, 이제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이제 요 밑에 있는 이 칸을 보기 전에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변경에는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어 있냐면, 모집 단위별 인재상 부합 문구를 삭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일단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비단 학생부 종합전형 1 전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울시립대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1 전형, 2 전형, 뭐 기회균형 전형, 이런 전형들 모두에도 아마 이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 부합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할 때, 이 수시 모집 요강 수시 요강에 이제 그 뒤편에 보면 어떤 내용들을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더 그 첨부를 했었냐면, 학과별, 그러니까 학과나 또는 학부별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의 입장을 이제 적어놓은 그런 인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경영학부 같은 데를 지원한다. 경영학부 같은데, 자, 그러면은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경영학부 인재상이, 시립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뭐 수리적 분석력과 뭐 예를 들어서 정보 활용 능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사회통합력, 리더십과 팀워크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뒷얘기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갔던 그 얘기는 그건 이제 전체적인 인성이나 어떤 공동체 역량이나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드렸던 예를 들어서 수리적 분석력이라든지 정보 활용 능력이라든지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 그렇다면은 일단 이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최소한 수학 성적이 수학 학습 능력이니까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정보 활용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학교에서 교과별로 제시가 되는 수행평가라든지 발표라든지 탐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경영학부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이러한 측면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학종을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했던 문구를 아예 그냥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따로 문구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지원해, 평가는 서울시립대가 할 테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이 문구를 삭제했다고는 하는데, 뭐 제가 볼 때 문구를 삭제하긴 했으나 최소한 이 서울시립대에서 요구했던 인재상들 같은 경우를 우리는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립대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학생들이 잘 반영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이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이 문구가 삭제됐다고 해도 우리는 최소한 서울시립대의 각 학과가 또는 학부가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그냥 뭐 참고 자료 정도로는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궁금하시면 시립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그 모집 요강 맨 뒤편에 보면 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저희 리테라 아이디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문구를 삭제했다는 거 하나. 자, 그다음에 대체 서식 추가서류 관련 자료를 수정했다는데 요건 좀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전형 방법. 자, 그럼 전형 방법은 또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라고 봤더니, 자, 면접 평가의 비중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원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형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괄 전형이 아니라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이라고 한다는 거는 1단계, 즉 서류평가 100%를 통해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1단계에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 3배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 서류평가와 그 다음에 면접평가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서류평가 50%에 면접평가 50%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거를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위에 표에서 좀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전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형 방법 지금 2024학년도입니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 1단계 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60에 면접평가 42였었는데, 자, 2025학년도에는 1단계 3배수까지는 동일하지만 서류평가 50에 면접평가 50이라고 했으니 면접의 비중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이 면접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앞으로 이제 추후에 자기 생기부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해서 면접에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인원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모집 인원은 370명에서 369명, 한 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의 큰 변동, 유의미한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자, 학생부 위주 종합,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2 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2 전형은 서류형이라고. 자, 그래서 이 서류형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변동 사항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신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만 하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2025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전 연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니 자, 전형 방법 2024학년도하고 25학년도 비교해 보니까 전형 방법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으로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요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면서 보이시나요? 모집 인원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2배 이상. 그러니까 80명에서 185명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100명 넘게 지금 인원이 증가했다는 거. 자, 따라서 올해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 일단 국어. 자, 화작, 그 다음에, 언매, 중, 택일, 자유롭게 택일하면 되는 거고, 자, 수학, 확통, 그 다음에 미적, 기하 중 택일, 영어, 탐구, 사회과학 중 상위 한 과목만, 대상으로 해서, 자, 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의 2합 5 이내면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특이한 이색적인 좀 기준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서 올해 다른 대학 제가 이제 올렸던 동영상들 보시면 조금 뭔가 매칭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시나요? 자,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인문이든 자연이든 계열을 딱 구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라는 지정 과목이 지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인문이나 자연 계열 어디를 지원하든지 계열과 상관없이 계열과 무관하게 2합 5등급을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합의 기준도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지정 과목 없고 그 다음에 탐구도 역시 뭐 자연계열 과탐 지정 과목 없고 그러니까 지정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수시 전형 서류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도를 충족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계열에 상관없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자연계열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을 해도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금 2합 5를 원하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전형은 다르긴 한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합 5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가 또 2합 5를 원한다든지 그런 비슷한 라인들 학교들하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바탕들이 좀 마련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유의미하게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지원 전략을 세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어떤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2, 그래서 서류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면접형은 없습니다. 면접형은 없고 서류형에만
있다. 요것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전형 방법 변경이라고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됐다는 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면접형에서도 봤던 그 내용. 모집 단위별 인재상 부합 문구를 삭제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자, 어떤 과목 선택하라는 말 없죠. 그래서 두 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면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변경되었다. 말씀드렸죠?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올해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한번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자,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은 현행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계열별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여기는 인문 계열 1 2, 3, 자연계열도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과마다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학과들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정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살펴볼 때 보겠지만 어쨌든 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뭐 국어 35, 원 같은 경우가 수학 30, 영어 15, 뭐 탐구 20, 그다음에 투 같은 경우는 40,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인데 이 비율을 그냥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일단 그거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 방법은 변경됐다고 했습니다. 뭐가? 수능 반영 방법이. 자, 그러면 반영 방법은 뭐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우선 탐구 영역 반영 과목의 제한을 완화했다. 그래서 사회나 과학 탐구 영역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2024학년도에는 여기에 제한이 있었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었는데 자연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과탐만 응시를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열 지원 수험생들은 과탐만 지정 과목이 되어 있었냐? 아니죠. 수학도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도 어떻게? 미적이나 또는 기하, 중, 택, 일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도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탐구는 과탐만, 그리고 수학은 미적과 기하 중 한 과목을 택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에서 2025학년도에 일단 과탐만 응시를 2025학년도에는 사탐을 선택해도 되고 과탐을 선택해도 된다라고 일단 바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변화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탐을 응시하고도 자연계열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어쨌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거에는 분명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셨나요? 그 정시 모집 수능 반영 방법 변경에서 탐구 영역에 대해서만 지금 과목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과연 선택에서 제한을 완화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과 기하 중 택 1을 2024학년도에도 적용을 했고 2025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학은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 중 택 1을 해야 된다. 누구는?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다만 탐구 영역에서는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그거는 상관없다. 요렇게 좀 바꿔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이 변화에서 끝난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탐구 영역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끌고 와 보시면
자체 변환 표준 점수 적용식. 그러니까 탐구 영역은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변환한 이 변환 표준 점수에 뭐를 부여하겠다고 합니까? 가산점. 이런 대학들 많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회탐구 2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할 때는 가산점이 없다는 거죠. 자, 반면에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 2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사탐 선택보다 가산점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 사탐을 선택해도 된다 안 된다?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된다. 가능하다. 하지만 가산점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가산점에 대한 여부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것만 믿고 그러면은 그냥 사탐을 선택하는 게 위험할 수 있냐? 제가 이 동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와 또 시립대 입학 전형 살펴봤을 때의 이 가산점의 영역은 조금 다르게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되게 이제 디테일하고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다 언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가산점에 대한 측면을 일단 고민해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그냥 요거 정도로만 그냥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능 영어 반영 방법도 역시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자, 이제 2024학년도와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지금 이제 반영 영역들이 이제 좀 조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반영 영역의 반영 방법에서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2024학년도에 9등급은 다 빵점 처리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5학년도에는 9등급도 기본 점수는 거의 대부분 다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역들은 그렇게 크게 뭐 큰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9등급 점수에 대한 조정 점수가 2025학년도에는 기본 점수는 준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9등급을 맞고 서울시립대를 지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었죠. 2024학년도에 아예 빵점 처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점 1등급과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1등급과 지금 9등급 사이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4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이론적으로만 그냥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국어 그다음에 수학 탐구에서 뭐 올 만점을 받고 전부 다 표점 최고점을 다 찍고 그다음에 영어만 9등급이 나왔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지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의 조합이 나오리라고는 잘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뭐 참고 삼아서 그냥 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국수탐에서 표점 최고점을 다 찍고 영어만 9등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립대는 일단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금 토막토막 내서 이렇게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입학 전형에서 그 주요 변경된 사항들을 요약하는 그런 표를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만 앞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전형 방법에 변경 없다. 자, 모집 인원만 감소했다. 그죠? 75명에서 74명. 마이너스 1명.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감소. 꽤나 감소 비율이 조금 컸었죠. 그죠? 230에서 194명으로 감소를 했고, 자, 학생부 반영 방법 변경 기억하시죠? 어떤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 10%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뭐 상관없이 그냥 전 과목을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전까지는 상위 세 과목들만 반영을 했었는데 그 과목도 다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좀 변경이 생겼다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1. 자, 1은 면접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면접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자, 370에서 369니까 마이너스 1 감소했는데 대신 단계별 전형을 하는 전형 특성상 2단계 평가에서 면접 반영 비중을 높였다. 그래서 면접 평가가 2025학년도에 2단계에서 50%, 그 다음에 2024학년도 2단계에서는 40%였던 거를 자, 50%로 올렸다. 요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2 바로 서류형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었다. 계열 상관없이 2합 5등급 이내면은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감소, 그 다음에 면접 반영 확대라고 했는데, 뭐, 단계별 전형을 하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전형하는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전형들이 다 면접 반영 비중이 이전에 40%에서 50%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 1, 즉 면접형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공헌 통합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면접 반영 비중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에 수시 모집 인원, 총 인원은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전형 2라고 하는 서류형의 인원이 대단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원 상승을 견인차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전형 이제 간단 요약표를 보면 뭐 모집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변경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는 뭐 감소할 수는 있는데 다만 수능 반영 방법이 변경됐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계열에 상관없이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계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다만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탐 선택할 때 가산점, 과탐 선택할 때 가산점, 뭐 7% 가산점,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모집 인원이 900명에서 825명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모집 인원은 증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감소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타났다라는 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총 모집 인원은 큰 변화는 별로 없는데 수시에서 증가하고 정시에서 감소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5학년도 모집 단위 및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늘 동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자료는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자, 저희 리테라 에듀 블로그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시립대 관련된 지금 이 동영상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또 글로도 작성해서 또 올려놓을 거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제 파일을 링크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 신입학 전형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시립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 전형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